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던데 이걸 상쇄해줄 투자처가 있다고 합니다. JYP도, BTS에서는 빅히트도 투자했다는 그곳이 어딘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더라이브의 문주은 PD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원고가 뭐 좀 잘못된 건지 강남 땅을 8만 원에 산다.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반포 아파트 주변을 8만 원에 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단순히 산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가격이 50배 가까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변을 네덜란드 사람이 소유해서 네. 지금은 그분에게 다시 이걸 되살려면 시세의 2배를 줘야 되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콜로세움 주변을 4천 원에 사고 이 인도 타지마할 주변을 5만 원에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분도 어떠세요? 사고 싶죠? 아니, 뭔 말인가 살려면 살 수 있는 거가 궁금해. 타지말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이거 여기서 샀다는 건요. 예. 실제 부동산이 아니라 가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돈으로 샀다는 거는 맞죠? 그럼요. 오. 가상의 부동산을 실제 돈을 주고 산 건데요. 이것은 지구를 디지털화해서 구역을 나눈 다음에 네. 이 잘게 쪼갠 그 구역을 그 소유권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요? 예. 제가 사실 그 마을버스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데, 네, 메타버스는 뭔가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속에서 가상의 디지털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메타버스로 지은 건데요. 메타라는 뜻은 초월, 가상이라는 뜻이고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것을 뜻하는데 현실 공간 또는 현실 공간을 초월한 가상의 공간을 만든 것이죠. 바로 이 가상의 부동산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종횡무진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개발해서 개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마을버스는 좀 내가 다 부끄럽다네. 아니, PD가 시켰어요. 이거 하면 시청률 깜빡 오른다고. 최욱 씨도 메타버스. 봤죠? 나 안 한다 했잖아. 듣기는 들어봤어. 근데 이게 메타버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가상현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영화 얘기 같고 좀 약간 먼 미래 같은데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메타버스에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2억 명이요? 네,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만 하더라고요. 가입한 게 아니네요. 네,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버스가 이렇게 난리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억 명.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 바로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과감한 헤어스타일과 화장도 도전해봤습니다. 제 모습 어떤가요? 아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이에요? 메타버스에 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홍대 입구역이었습니다. 곳곳이 실제 지하철역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지하철이 오길래 황급히 올라타 봤습니다. 오, 진짜 타네. 네, 지하철 내부도 꽤 잘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이야, 수상 택시도 다녀. 반포대교 아니에요? 반포대교? 물 뿜는데? 네, 맞아요. 다른 일도 있어, 다른 일도 있어. 여기서 벚꽃 구경도 실컷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놀이기구를 직접 타볼 수도 있었고요. 예. 심장 두근거려.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어지러워. 네, 이렇게 수영도 잠시 수영도 즐긴 하고. 뒤에는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찍었는데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도심 한가운데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팔씨름도 했습니다. 아쉽게 제가 졌지만 이렇게 또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비슷하게 춤을 추는 것 같지? 안 되는 곳이 없는 이곳, 그래서 저희 더라이브 스튜디오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 네. 똑같아. 네, 이곳에 제가 직접 메타버스 속 유명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매력은 뭔가요? 3D 캐릭터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대화 나누는 것보다 친밀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30대다 보니까 더 제약이 많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원래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크리에이티브 분야긴 한데 현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커리어가 금융 쪽으로 쌓이게 됐어요. 섹터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귀걸이도 현실에서는 하시기 어려우시죠? 못하죠. 회사에서 잘립니다. 초등학생 때 꿈이 백댄서였거든요. 혹시 저도 뮤비에 좀 출연할 수 있나요?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춤을 못 추는데 괜찮나요? 가능하더라고요. 오, 아이돌급인데? 감사합니다. 다네요. 뮤비로 이렇게 데뷔도 해봤습니다. 아, 우리 문준 PD. 네. 아,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효리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시네. 네. 이효리가 뭡니까? 요즘 약간 블랙핑크도 있고. 아, 네. 요즘 거로 가야지. 제니로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저는 실제로는 춤을 못 추지만, 이렇게, 아바타들은 저보다 훨씬 춤을 잘 출 수 네. 있고, 네. 만약에 돈을 구매를 하면은 유명인들의 춤까지 따라할 수 있는 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템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갑자기 초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솔직히 뭐 약간 신기하긴 한데, 네. 아니 뭐 실제 춤추는 것도 아니고 실제 수영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부질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네. 이게 나는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데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걸 직접 해보니까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게 어쨌든 제가 만든 저랑 나름대로 닮은 아바타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뭔가 즐기는 듯한 약간 그런 대리만족? 느낌이 네,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이 아바타는 할 수 있으니까 대리만족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 좀 즐거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많이 외로운가 보네요.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지켰네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뭐 어릴 때 뭐 심스라든지 그런 그 뭐 캐릭터 나오는 네, 게임들, 뭐 RPG 게임 이런 걸 해보면은 이런 느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이 기존의 이런 게임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예.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기존의 게임은 사실 우리가 게임을 즐길 때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잖아요. 네. 그 캐릭터는 사실 그 게임 제작사가 만들어낸 캐릭터일 뿐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캐릭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캐릭터의 모양새, 외모, 자아까지도 직접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실현하지 못했던 꿈이라든가 어떤 갇힌 어떤 열망을 거기서는 얼마든지 투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까 우리 문 PD님 같은 경우도 현실에서는 KBS PD지만 네. 자신의 그 옛날 꿈이었던 댄서를 여기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 우리 스튜디오에서 또 인터뷰를 하는, 나는 무슨 이금희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유튜브나 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뭐 내가 만든 것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SNS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똑같이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네. 가상 세계잖아요.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즐겁게 놀아보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단순히 노는 수준에서 넘어서 가지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가상 세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UC 버클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로 졸업식이 취소됐는데요. 예. 그래서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게임 속에서 네. 바로 졸업식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 오. 게임 속에서 총장님까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장님이? 예, 그렇죠. 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순천향 대학교가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이미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 학생들도 당연히 아바타로 입학식에 참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로 여는 것은 이미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오. 그러니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형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네. 진짜 또 하나의 세상이네요. 맞아요. 그것을 좀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돈을 주고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유명의 고가 브랜드부터 이런 게 다 상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친숙한 의류들이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메타버스에서 의류 브랜드를 직접 창업한 분도 있었습니다. 오. 렌지 씨인데요.
제가 이분이 추천한 옷 직접 입어봤습니다. 아, 이거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버실지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만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저는 제 캐릭터랑 크리에이터 비슷하다. 활동을 렌즈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말해서 세후 1,500만 원? 그럼 한 벌에 얼마 정도 하나요? 초반에는 제가 한 22원에서 24원 정도로 팔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 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서 한 240원에서 뭐 그 정도. 인기가 높아지니까 가격도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직접 할 때도 있고 혹은 유행하는 거를 많이 보고 반영을 해가지고 만드는 편이에요. 가상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10대들은 이미 모바일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바일에서 친구들 사귀고 이제 글로벌 친구들도 모바일 그 가상세계에서 만나요. 더 확장될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신기하네. 뭔가 세상이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옷을 사고 그 옷을 팔아서 그 안에서 또 돈을 벌고. 네. 아까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입는 브랜드들. 실제 브랜드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10대들에게 이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 시스템이다 보니까 10대들 마케팅에 좀 주력하는 패션 산업이랑요,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여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나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메타버스 속 캐릭터로 뮤직비디오를 아바타 찍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가 하면요, 가수들의 무대 의상을 그 안에서 팔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월드와이드 스타 BTS도 예. 메타버스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어떤 힙합 가수는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하루에 50분 공연에 200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 200억이요? 네. 아, 현실 세계가 아닌데 가상 세계에서 근데 사실 가상세계에서 저런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유저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홍보하고 돈을 버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놀라워요. 네, 아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바로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개인 유저들이 또 돈을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길들이 아까 많아졌기 그 때문에 디자이너 렌지 씨처럼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버스인 로블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만을 우리가 이용하고 따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망가기 게임이라는 걸 내가 개발했다, 아니면 벽돌치기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 재밌으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몰렸을 때 일정 정도 이상 사람이 많이 몰리면 유료로 바꾸는 거예요. 내 게임 같이 하려면 돈 내. 이렇게 될 수가 현실 세계가 있죠.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축구나 야구 같은 걸 이어지게 한다면 우리 실제도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할 때 광고판들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랑 똑같이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기업이 그 개인에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 우리 무슨 피자 가게도 홍보해 주세요라고 광고료를 주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 세계랑 똑같아진 거죠. 와, 이거 진짜 난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들이 네. 들어와갖고 뭐 홍보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괜히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이 여기에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노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관련한 회사는요,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7배 뛰어서 33조 원이 됐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보유하는 기업들이 일단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 다 합쳐봤더니요, 금액이 9,800조 원에 달해요. 그러니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현실,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이 디지털 공간의 확장성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멀지 않아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투표도 하고 의회도 생기고 대표도 뽑고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유저가 계속 증가하면
정말 그야말로 또 다른 세계가 생길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가상세계 얘기하니까 저는 또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 게 VR 기계 있잖아요. SF 네. 영화 보면은 VR 기계 같은 거 쓰면은 가상현실에서의 체험이지만 뭐 실제로 촉각을 촉각도 있고 뭐 향 이런 것도 맡을 수 있고 그러는데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해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놀이공원에서 VR로 롤러코스터를 하는 체험을 하면 예. 그거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만 이용을 한대요. 근데 실제 롤러코스터는 그 놀이공원을 갔을 때마다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VR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시각만 만족하지 바람 확 날리고 그 바깥의 그 촉감 이런 게 안 느껴지는 예. 거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은 오감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온도, 습도, 공기, 질감 이런 것들을 센서를 달아서 마치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연구를 이미 완성 단계에 놓은 회사도 있고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촉각, 달리기, 점프 등이 가능한 VR 장비를 1, 2년 안에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네. 헷갈리겠어요. 우리 저 오은정 아나운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꼭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체험해 보신 거 어떠셨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막상 해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워낙 이게 몰입감이 생기게 되면은 너무 이제 몰입하지 않도록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저는 나름 젊은 세대인데도 이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좀 많이 일반화가 됐을 때 디지털 격차 같은 예를 들어 뭐 연령 차이나 이런 격차도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또 하나 걱정도 있어요. 이 메타버스에서 벌써 부동산을 사고 뭘 산다고 네.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코인 같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 역시 여기도 아직 뭐 제도가 정비된 곳은 아니니까 네. 너무 성급한 판단은 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한 세계 정도 지금 네. 오늘 신세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한 세 개 발 맞춰야죠. 준비한 네. 거 있잖아요.